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의 경기가 전술적인 수준,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선수들의 기술적인 능력, 경기의 재미 등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챔피언스리그에서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단연코 야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말이 오늘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지표는 득점도 있었겠지만 드리블이에요. 드리블을 오늘 경기에서 10번을 시도했는데 두 번째로 드리블을 많이 한 선수가 바렐라였습니다. 바렐라보다도 2배가량 많은 드리블 횟수를 기록했고요. 이 중에 6번을 성공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수치냐면, 오늘 인터밀란의 수비적인 전략 자체가 야말을 더블 마크하는 형태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일단 오늘 경기에서 인터밀란은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들고요. 수비를 할 때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 바렐라가 수비 라인 앞에 딱 붙어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나 튀람 2명의 선수도 수비에 가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바르셀로나는 왼쪽에 발데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마르틴이 좀 올라오고 하피냐가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올모가 올라가면서 사실 앞쪽에 5명의 수비와 5명의 공격 1대1로 대응하는 형태가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는 3백의 형태가 좀 되죠. 그리고 여기서 쿤데가 상황에 따라서는 올라가 주면서 자연스럽게 쿤데가 야말을 좀 도와주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보통 바르셀로나가 왼쪽에 발데, 오른쪽에 쿤데면 발데가 높게 올라가고,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쿤데는 왼쪽보다는 공격 가담을 조금 덜하는 그런 형태로 수비 밸런스를 맞출 때가 많거든요. 물론 오늘은 왼쪽에 마르틴이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터밀란의 형태 자체가 어떤 식이냐,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 이 2명의 선수가 야말을 더블 마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쿤데를 어느 정도 방해를 해주고요. 쿤데가 일정 위치 이상 올라가면 이때 2대2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2대2 구도가 만들어질 때도 인터밀란은 쿤데가 오버래핑을 해도 사실상 야말을 디마르코와 미키타리안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더블 마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미키타리안의 역할이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말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패스도 꽤나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공격을 진행할 때는 아무래도 하피냐가 또 왼쪽에 있으니까 인터밀란의 산미들에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이 왼쪽에서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산미들도 한쪽으로 쏠리면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4명의 미드필더가 있을 때보다 3명의 미드필더가 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조금 더 폭넓게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왼쪽으로 쏠렸을 때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준다. 특히나 패들이라던가 더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왼쪽에서 중앙으로 넘어온 다음에 바로 야말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패턴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야말에게 넘어가면 야말이 아무래도 비교적 수비가 쏠려 있을 때, 특히나 미드필더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디마르코와 1대1 상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야말이 1대1을 하면 디마르코가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뛰어난 풀백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미키타리안이 빠르게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디마르코를 도와주는 이러한 형태로 수비가 진행이 됐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서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왼쪽에서 공격을 시작할 때 인터밀란의 수비가 한쪽으로 당연히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를 보면 바렐라, 미키타리안, 차라노글루 모두 다 아무래도 커버를 위해서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 반대편으로 볼이 전환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 있었던 미키타리안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왼쪽으로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야말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처음에 미키타리안이 중앙으로 쏠려 들어가서 가운데 있다가 야말에게 패스가 들어가면 방향을 바꿔서 빠르게 야말에게 붙어줍니다. 그래서 야말이 볼을 잡을 때는 미키타리안이 빠르게 이렇게 디마르코를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2대1 상황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분명히 쿤데가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하고 있는데 쿤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야말이 위협적이니까 미키타리안이 야말 쪽으로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안쪽에는 올모 같은 선수들이 뛰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바스토니도 수비 라인을 좁히지 않고 올모를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쿤데가 뛰어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미키타리안은 2대1을 만드는 거예요. 야말을 무조건 2명이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 붙는데 여기서 야말의 움직임을 보면 크로스를 올렸다가 이 크로스가 막혔어요. 근데 막힌 것을 또다시 야말이 가지고 2대1 상황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도 야말의 참 움직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드리블을 하다가 왼발로 아주 절묘한 곳에 크로스를 올려요. 그러니까 왼발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겨 들어가는 구질의 크로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감겨 들어가는 구질의 크로스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골키퍼와 수비수 사이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바르셀로나가 아주 좋은 공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왼쪽에서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미키타리안 그리고 차라노글루, 바렐라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아무래도 한쪽 측면으로 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르셀로나는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미키타리안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빨리 또 반대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미키타리안도 빨리 야말을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야말이 볼을 잡을 때 또다시 미키타리안이 달려가서 야말과 디마르코 그리고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 그리고 야말 2대1 상황이 또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야말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왼발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요. 그리고 분명히 쿤데도 있는데 야말은 본인이 직접 위협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쿤데를 활용하지 않고도 본인이 이 2대1 상황을 풀어갑니다. 어떻게 풀어가냐면 왼발을 각도로 잡아놨는데 아무래도 크로스가 위협적으로 아까도 들어갔으니까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가 순간적으로 크로스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말이 여기서 왼발로 치고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척을 하고 한번 꺾어요. 그리고 꺾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돌파가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야말이 계속 섞어가면서 플레이를 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야말이 뛰어나갈 때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가 2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야말이 여기서 볼을 잡아서 2대1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야말이 안쪽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접고 올리는 척을 합니다. 근데 올리는 척을 할 때 아무래도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가 계속 이 크로스가 위협적이니까 또 쏠리면 이때 야말이 왼발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야말의 장점은 여기서 오른발도 잘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발로 치고 달려서 오른발 크로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치고 달리면서 야말에게 순간적으로 공간을 내줬잖아요. 디마르코가 왼발 각도를 막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말이 오른발로 치고 나가면서 오른발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디마르코가 이 공간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이 과정에서 디마르코의 움직임, 몸동작만 봐도 몸의 각도를 왼발을 최대한 못 쓰게 오른발만 쓸 수 있도록 방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애초에 야말이 꺾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놓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다 보니까 야말이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서 오른발로 이번에는 그냥 크로스를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마르코나 미키타리안 입장에서는 특히나 디마르코 입장에서는 야말이 왼발을 잘 쓰니까 왼발 각도를 막기 위해서 왼발을 못 쓰도록 접고 못 들어오게 그 공간을 미리 막았더니 몸을 열어놨더니 야말이 그냥 치고 달려나가면서 오른발로도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야말이 여기서 한 번 더 꼬면서 드리블을 합니다. 어떤 거냐? 야말이 이제 오른쪽에서 볼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가 또 붙었죠. 근데 이 2대1 상황에서 또다시 야말이 왼발 각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척을 해요. 그래서 디마르코와 미키타리안을 쏠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달립니다. 이 장면에서도 디마르코의 몸동작을 보면 왼발 각도를 최대한 막으면서 몸의 방향을 반대편으로 돌려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야말에게 안쪽으로 오른발만 쓰게끔 만드는 이런 이제 구도로 수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야말이 치고 나간 다음에 오른발의 크로스도 위협적이다 보니까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디마르코가 최선을 다해서 슬라이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페이크 동작이었어요. 그래서 야말이 디마르코가 몸을 날릴 때 순간적으로 한번 더 접으면서 다시 왼발 각도 여기서 직접 심지어 슈팅을 해서 골대를 맞추는 장면이죠. 이런 걸 보면 이 야말이 정말 이 개인적인 파괴력으로 인터밀란의 왼쪽 측면을 계속 무력화시켰던 경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말이 정말 이 경기에서는 이 한 경기를 선수 개인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또 보여줬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득점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득점이 나올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볼이었어요. 그래서 야말이 오른쪽에서 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쿤데에게 튀랑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 튀랑 3명의 선수가 이 공간에 쏠려요. 그리고 아까처럼 쿤데가 오버래핑을 함에도 불구하고 야말이 직접 볼을 가지고 드리블을 시작하죠. 그런데 튀람도 쿤데를 따라가다가 쿤데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야말에게 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튀랑과의 싸움을 합니다. 야말이. 그리고 여기서 야말이 튀랑과의 싸움에서 몸을 돌려 세우는 성공을 해요. 바디 밸런스가 참 좋죠. 그래서 여기서도 튀랑이 압박을 했는데 압박을 이겨내면서 요리조리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디마르코와 이 미키타리안의 요 사이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미키타리안과 디마르코가 분명히 있는데 야말이 왼발 각도로 드리블을 하다가 미키타리안이 살짝 안쪽으로 쏠리는 걸 보고 바로 치고 달립니다. 그래서 요 라인 사이로 일단 과감하게 야말이 드리블 돌파가 되고요. 몸의 위치를 보면 미키타리안이 완전히 속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전 장면에서 야말이 왼발로 접고 들어가는 척을 하니까 미키타리안이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다가 몸의 각도를 안쪽을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야말이 접고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의 각도를 열어주면서 야말이 접고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디마르코가 반대편에서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야말이 달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안쪽으로 또 접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쪽에 바스토니는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바르셀로나의 공격수들을 막아야 되다 보니까 나가고 튀어나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야말이 요 라인 사이로 들어가서 정말 말 그대로 안쪽에서 혼자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개인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2007년생 17살의 선수 야말이다 라는 게 이제 오늘 경기에 수많은 장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야말을 비롯해서 사실 바르셀로나의 공격 라인 자체가 오프 더 볼이 굉장히 좋은 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밀란이 기본적으로 이 3백을 구성하면서 하피냐, 토레스, 올모를 1대1대1로 강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모가 공격형 미드필더지만 오른쪽으로 빠져서 바스토니와 대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토레스도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피냐도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면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라인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과감하게 이 3백이 달려들면서 올모, 토레스, 하피냐를 강하게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으로 뛰어가면 이때도 그냥 거의 데인마크식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프 더 볼이 이제 아무래도 하피냐의 장점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온 더 볼의 야말이라고 하면 오프 더 볼은 하피냐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장면도 하피냐 그리고 토레스, 올모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있는데 이 3명의 선수를 향해서 특히나 스토니와 아체르비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미드필더 라인과 간격을 좁혀주고 있어요. 이 좁은 공간으로 수비가 과감하게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을 좁혀주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아무리 올모, 하피냐, 토레스 이런 선수들이라도 볼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달려드는 게 오늘 인터밀란의 3백의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하피냐, 올모, 토레스 3명의 선수가 이 라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페드리에게 패스가 가요. 그리고 페드리가 전방을 바라보는 순간 2명의 선수 올모와 토레스는 약간 내려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스톤이랑 아체르비는 순간적으로 약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어요. 이때 하피냐가 혼자서 이 뒤로 돌아뜁니다. 그런데 이때 하피냐가 살짝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수비수인 비세크가 하피냐를 살짝 따라가다가 하피냐를 순간적으로 놓치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심지어 페드리의 정확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피냐가 이 뒷공간으로 아주 이 좁은 공간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페드리의 패스를 순간적으로 뛰어나가면서 받게 되고요. 그 순간 하피냐가 머리에 볼을 맞추는 순간 안쪽에서 토레스가 다시 뛰어나가는데 이때 보시면 아체르비가 아무래도 토레스를 막는 선수였는데 하피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토레스가 뒷공간으로 빠져요. 아주 좋은 오프더볼 플레이였죠. 그래서 페드리의 패스 떨어뜨려주는 볼 여기서 토레스의 마무리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더볼의 야말 그리고 오프더볼의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하피냐라던가 페런 토레스, 이런 바르셀로나의 정말 화려한 공격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인터밀란은 팀 전체적으로 정말 잘 짜여진 조직적인 볼 전개가 굉장히 인상 깊거든요. 어떤 거냐면 인터밀란이 시모네 인자기 감독 체제에서 매번 보여주던 플레이인데 기본적으로 3백이 뒤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아무래도 바르셀로나가 앞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명 한 명씩 붙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인터밀란은 이렇게 바르셀로나를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당겨 놓고 앞쪽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넘겨주는 과정 자체가 매우 전략적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일단 둠프리스나 디마르코 좌우 윙백은 높게 올라가요. 근데 오른쪽에 둠프리스는 올라갈 때 마르틴이 내려와서 이렇게 풋백이 다시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디마르코가 올라갈 때는 야말이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야말은 위에 남아있고 디마르코가 올라가면 쿤데가 마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터밀란은 좌우 윙백을 터치라인을 밟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3백이 그냥 이렇게 앞쪽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되냐면 바스토니, 특히나 바스토니가 왼쪽 풀백도 가능한 선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야마를 측면으로 좀 끌어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오른쪽에는 파바르가 나오지만 오늘은 비세크였잖아요. 비세크가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하피냐를 또 측면으로 끌어당기죠. 이때 차라노글루라던가 바렐라, 미키타리안, 미드필더들이 어떤 선수가 되든 한 명 내려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미드필더 한 명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4명의 포백처럼 구성이 돼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면서 이 포백이 수비를 앞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미드필더들도 살짝 내려가면서 미드필더들을 끌어당겨 놓거든요. 그러면 이때 인터밀란은 윙백은 높게 올려놓고 최전방에 있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나 튀랑도 최전방에 있고요. 수비 라인만 이렇게 4명을 만들면서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상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끌어당겼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 앞쪽에 있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와 튀랑이 워낙에 피지컬도 좋고 볼을 떨어뜨려주는 이 투톱 간의 연계 플레이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롱패스로 마르티네스나 튀람 쪽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이 볼이 튀람이나 마르티네스에게 넘어가는 순간 볼을 받을 때 두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 옆에 있는 선수가 내려가서 이 세컨 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라면 볼을 떨어뜨릴 때 순간적으로 내려가 있었던 미드필더들이 끌어당겼다가 끌어당긴 이후에 튀어나가면서 이 세컨 볼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냥 이렇게 롱패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이 한쪽 측면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요. 그러면 아무래도 한쪽 측면으로 수비가 많이 또 쏠리잖아요. 이렇게 쏠리게 되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윙백들이 터치라인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쪽으로 쏠리게끔 만들었다가 여기서 롱킥을 뿌려주고, 예를 들어서 마르티네스가 볼을 받아서 튀람한테 떨어뜨려주면 튀람이 볼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반대편에 라인을 밟고 있는 둠프리스에게 방향 전환, 혹은 튀람이 아니라면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와서 마르티네스가 떨어뜨려준 볼을 받아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윙백들을 터치라인을 밟게 하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경기장을 좌우로도 넓게 쓰고요.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부터 수비 라인도 수비는 내려가고 공격은 올라가면서 상대를 상하 좌우로 넓게 퍼지게끔 만드는 거죠. 길게 넘어오는 볼을 머리에 맞추거든요. 그리고 머리에 맞출 때도 기본적으로 튀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볼을 바로 옆에 있는 튀람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튀람이 여기서 볼을 받자마자 재미있게도 볼을 받을 때 바로 올라오고 있는 미드필더에게 떨어뜨려 주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를 끌어당기고 앞쪽으로 공격수들이 달려나가고 그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을 미드필더들이 내려갔다가 튀어나가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튀랑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달려나오는 바렐라가 가져가게 되고요. 이때 측면을 넓게 쓰고 있는 둠프리스에게 한 번에 방향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정말 간결하게 라우타로, 튀랑, 그 다음에 바렐라, 둠프리스 패스가 차곡차곡 연계가 되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길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때 왼쪽에는 둠프리스가 오른쪽이면 왼쪽에는 디마르코가 터치라인을 밟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디마르코가 뛰어 들어가요. 오히려 내려와서
앞쪽에서 싸워주는 라우타로나 튀람보다 더 높은 지역에서 뛰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둠프리스가 디마르코를 향해 크로스를 올려주는데 여기서 그래도 쿤데가 볼을 걷어냈거든요. 그런데 이 걷어낸 볼이 걷어내자마자 다시금 달려 들어오고 있는 인터밀란의 선수에게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둠프리스가 볼을 잡을 때 이때 그제서야 올라온 튀람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갈 때 튀람에게 크로스가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튀람이 볼을 받을 때도 정말 감각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약간 뒤로 빠져서 볼을 받았고요. 뒤로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뒷발로 감각적인 슈팅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격 작업이었고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인터밀란이 득점을 기록했던 장면이었죠.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인터밀란이 수비를 끌어내고 앞으로 볼을 방출하고 앞쪽에서 라우타로와 튀람의 두 명의 투톱이 볼을 떨어뜨려주고 받아주는 움직임이 좋은지, 그리고 그 순간 밑으로 내려갔던 미드필더들이 튀어 올라오는 움직임을 계획이 되어 있고 좌우 측면에 넓게 퍼져 있는 윙백들의 움직임까지. 근데 이런 움직임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도 가장 뒤에서 아체르비가 볼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체르비가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달려나오면서 압박을 하죠. 그리고 이때는 바스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바스토니가 아체르비의 볼을 받아서 야말이 본인에게 달려드니까, 그리고 옆에서 더용도 달려들고 있었거든요. 달려드는 선수들을 가로질러서 앞쪽에 있는 미키타리안한테 줘요. 그 미키타리안이 볼을 잡은 다음에 이번에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뒤로 디마르코 쪽으로 패스가 갑니다. 그러면 아체르비, 바스토니, 미키타리안, 디마르코까지 볼이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측면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디마르코가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다시 붙여주는 거죠. 그럼 앞쪽으로 붙여줬을 때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한 패턴입니다. 디마르코가 앞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주는 순간 앞쪽에서 라우타로가 볼을 받으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디마르코가 한 번에 뻥 때려줬을 때 라우타로가 볼을 잡는데, 볼을 잡는 순간 라우타로가 볼을 잡을 때 밑에 있었던 미드필더들이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라우타로가 볼을 받아서 바로 떨어뜨려주죠. 그럼 이 떨어뜨려주는 볼을 당연하게도 편안하게 받아서 반대편에 뛰어나가는 둠프리스에게 다시금 방향전환 패스가 들어가요. 아까랑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죠. 왼쪽에서 오른쪽.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라우타로에게 한번, 라우타로가 떨어뜨려주면 그 세컨볼을 튀람이 받던가 아니면 달려나오는 미드필더들이 받아서 받자마자 반대편으로 넘겨주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바스토니가 이번엔 볼을 잡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스토니, 아체르비, 비세크가 있어요. 근데 차라노글루가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한 칸 내려오면서 포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퍼져서 상대를 끌어당기니까 상대가 앞으로 끌려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쭉 끌고 나오다가 바스토니가 아예 차라노글루, 그리고 차라노글루가 여기서 조금 더 뒤에 있는 존머 골키퍼한테 줘요. 그러면 일단 차라노글루, 바스토니, 아체르비, 비세크 4명의 선수가 뒤로 넓게 움직이면서 바르셀로나의 선수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이렇게 넓게 끌려 나오면서 일단은 수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존머 골키퍼가 바르셀로나가 어느 정도 끌려 나왔다라는 판단이 들면 여기서 이제 패스를 주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넓게 바스토니, 비세크, 아체르비, 그리고 바렐라, 차라노글루, 심지어 바렐라까지 내려와서 5명의 선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스토니가 측면으로 넓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번엔 바스토니 쪽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이렇게 인터밀란의 골키퍼가 볼을 잡아도 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스토니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바스토니가 볼을 잡아서 여기서 한 번에 또다시 앞쪽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스토니의 롱킥이 나올 때 앞쪽에 있었던 라우타로가 전반전에 부상으로 교체가 됐으니까 타레미가 이제 라우타로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타레미가 살짝 내려와서 바스토니의 롱킥을 받아줍니다. 근데 재밌는 건 타레미가 볼을 받을 때 뒤에서 바렐라가 튀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바렐라가 아까 전 장면에서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내려가서 차라노글루랑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가서 바스토니, 아체르비, 비세크랑 경기장을 넓게 쓰는 최종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스토니가 롱킥을 차는 순간 재빨리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타레미가 볼을 잡는 순간 바렐라가 올라오고요. 바렐라의 이 기동력이 인터밀란의 빌드업 과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타레미가 볼을 잡자마자 떨어뜨려주면 바렐라가 이 과정에서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으로 전환,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일단 왼쪽에는 디마르코가 측면을 밟고 있고요. 중계화면에 안 보이지만 반대편에는 달려나가는 둠프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둠프리스와 디마르코 두 명의 선수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타레미와 튀람 두 명의 선수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렐라가 밑에 있지만 바렐라의 옆에 미키타리안도 아예 전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센터백을 보고 있었던 비세크가 아까 보면 왼쪽에는 바스토니, 오른쪽엔 비세크, 거의 그냥 풀백처럼 위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세크도 과감하게 올라와서 언더래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둠프리스가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안쪽으로 뛰어나가는 선수가 워낙 많아서 패스만 한번 보내주면 수비가 그대로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수비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둠프리스가 라인 사이로 뛰어가는 비세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비세크가 이 라인 사이로 뛰어가면서 볼을 잡게 되고, 여기서 달려나가는 튀람, 타레미, 정말 여유롭게 위치한 선수에게 컷백을 보내주면 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비세크가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여기서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잘 끊어내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이 장면 자체가 얼마나 인터밀란이 준비가 잘 돼 있고 상대를 끌어당기자마자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는 팀인지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죠. 다른 장면도 보여드리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비세크, 아체르비, 바스토니가 있고, 이 장면에서는 가장 왼쪽에 아우구스토가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어요. 이번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이번엔 풀어내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죠. 순간적으로 상대를 넓게 경기장을 쓰면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존머가 한 번에 롱패스를 때려요. 그러면 앞에서 롱패스를 때렸을 때 앞쪽에서 타레미가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레미가 싸워줄 때 여지없이 뒤에서 바렐라가 내려갔다가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다시 방향을 바꿔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레미가 앞쪽에서 싸워서 볼을 떨어뜨려주면 바렐라가 달려들면서 볼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전방에서 뛰어나가는 튀람, 그리고 경기장에 보이지 않지만 측면을 타고 뛰어가는 둠프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둠프리스에게 전환, 그러면 둠프리스가 또다시 측면에서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둠프리스가 또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둠프리스가 득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측면을 넓게 쓸 때 이 둠프리스가 있는 측면을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오늘 둠프리스의 의존도가 높았던 경기였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엔 바스토니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끌려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백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수비 라인부터 바르셀로나는 앞쪽에 있는 선수들까지 달려나가면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백패스를 했을 때 뒤쪽에서 존머가 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순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앞쪽에서 달려들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역이용해서 여기서도 롱킥, 그리고 롱킥을 뿌렸을 때 이번에도 앞쪽에 타레미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라우타로와 튀랑의 그 조합처럼 타레미와 튀람의 조합도 뒤쪽에 누군가 뛰어나가고 있다, 투톱이다 보니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볼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튀람이 여기서 떨어뜨려주는 볼을 잡게 되죠. 그 순간 왼쪽에서는 디마르코 대신 들어간 아우구스토, 오른쪽에서는 둠프리스 뜁니다. 좌우 측면에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수비가 끌려 나갔고요. 좌우 측면도 넓게 쓰니까 좌우 측면도 끌려 나가 있고, 심지어 앞쪽으로 튀람이 뛰어나가니까 튀람 때문에 뒤로도 끌려 나가 있는 거예요. 공간이 매우 넓어져 있죠. 이 넓은 공간에서 튀람이 볼을 잡은 다음에 줄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죠. 왼쪽에서는 아우구스토, 오른쪽에서는 둠프리스, 가운데에서는 튀람이 뛰던가 다시 바렐라가 올라오면서 뛰어내려가는 이런 것까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튀람이 달려 나오는 바렐라에게 떨어뜨려주고요. 바렐라가 또다시 측면으로 달리는 둠프리스에게 넘겨줍니다. 아까 장면하고 너무나 똑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둠프리스가 달려나가면서 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또 올려주는데, 크로스를 올릴 때 보시면 이미 바르셀로나 라인이 높으니까 뒷공간이 열려 있고요. 열려 있을 때 달려나가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정말 많아요. 많은 선수가 막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가장 끝에 있는 미키타리안에게 넘겨주고, 미키타리안이 이 볼을 달려나가면서 마지막에 득점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득점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말 아주 한 끗 차이로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지만 이 장면을 봐도 경기 내내 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인터밀란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야말과 하피냐와 이런 개인 능력으로 정말 오늘 경기는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인터밀란은 조직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뛰어난 팀인, 그리고 바르셀로나처럼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들을 어떻게 잘 공략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경기가 바로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뭐 당연하게도 여기서 뭐 세트피스에 의한 하피냐의 득점, 둠프리스의 2골 이런 것들도 정말 준비를 잘해왔지만 경기의 플랜 자체가 워낙에 고도로 이 전술적인 싸움이 플릭 감독과 인자기 감독 사이에서 있었던, 축구적으로 봐도 매우 수준 높았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